지난 6일 한반도 서부에 폭설이 내리자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일상을 달래는 시민들의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단지 내 작은 언덕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민들이 눈썰매를 끌고 와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카카오 프렌즈, 북극곰, 올라프, 피카츄 등 다양한 모양의 눈사람 전시전이 열린 것 마냥 수많은 눈사람을 만들어 SNS에 올리는 시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민은 단순한 눈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퀄리티의 엘사 눈사람을 만들기도 했기에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손으로 직접 눈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하여 눈사람을 만드는 유행일기도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RM, 마마무의 휘인이 따라하여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된 오리 눈사람은 다양한 크기의 오리 눈집게로 만들어져 대한민국 곳곳에 출현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의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마저 박탈당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내린 눈은 그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잠시나마 안겨줬다 할 수 있겠죠. 그러는가 하면 이번에 내린 눈은 일부 시민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어떤 네티즌은 야외에서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합니다. 그런데 바닥이 온통 흰색이라 에어팟을 찾지 못한다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것은 단지 웃긴 상황에 불과하지만 이후에도 눈은 계속 쏟아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눈밭 위에 떨어진 이어폰은 눈에 파묻혀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되었겠죠. 결국 에어팟 프로 기준 정가 32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글쓴이는 눈앞에서 날리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우픈 사연이 아니더라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초래할지도 모르는 일이 한국의 도로에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서초구에서만 13cm가 넘는 눈이 내려 극심한 교통정체를 촉발했습니다. 특히 후륜구동의 구동체계를 가진 수입차들은 눈길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완만한 오르막길조차 맥없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진과 구동장치 모두 차량의 앞쪽에 있어 차량 무게의 70% 정도가 앞바퀴에 실리는 전륜구동차는 그만큼 접지력도 좋아져 눈길에서의 안정성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후륜구동차는 엔진은 앞에 있는 반면 구동축은 뒤에 있기 때문에 차량 무게의 50%가량이 뒷바퀴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이나 승차감은 전륜구동차보다 좋지만 다소 낮은 접지력으로 눈길에서는 맥을 못 추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서울 시내에서는 눈길 한가운데서 정차한 차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유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는 고가의 페라리 차량이 말 그대로 버려진 모습이 발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도로가 정체되어 뒤에 차들이 보고 피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정체가 풀리면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실수로 저 차를 박는 사람은 무슨 죄냐? 아무리 과실 비율이 낮게 잡힌다 하더라도 상대가 고가의 페라리인 이상 억울하게 막대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며 페라리 운전자를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있는가 하면 후륜의 고출력인 페라리 자동차의 특성상 눈길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괜히 이리저리 움직이려다 보면 기름만 많이 먹게 된다. 그러면 정작 날이 풀렸을 때 도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폭설로 인해 도로에 갇혔던 운전자들이 하염없이 차 안에서 기다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운전자에게는 날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도로 위에 차를 방치하고 본인은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며 운전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눈이 펑펑 내리는 한국의 늦은 밤 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자동차도 아니고 커다란 냉동고를 타고 서울 시내를 종횡무진하는데요. 야쿠르트 아주머니라 불리는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길거리의 명물로 자리잡은 한국의 야쿠르트 카트는 냉동고의 덩치에 비하면 다소 작은 4개의 바퀴로 고객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신속 배달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신속 배달은 폭설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은 얼마 전의 서울에서도 멈추지 않았기에 이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고급 승용차 주인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량 자체의 무게가 적다고 하더라도 야쿠르트 카트 역시 본질은 후륜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후륜 구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용차들처럼 눈길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쌩쌩 달리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콜드앤쿨, 줄여서 코코라고 불리는 이 전통 카트를 만든 HY 모터스 측에서는 이것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전동 카트를 운전하는 프레시 매니저가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실리는 뒷바퀴 쪽에 서 있기 때문에 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접지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게 배분이 좋으면 안정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후륜 구동차들과 다르게 야쿠르트 카트는 탑승한 아주머니의 무게로 바퀴의 접지력도 높기 때문에 어떤 굳은 날씨에서도 배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씁쓸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서는 눈이 많이 내린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행을 금지하거나 하차 후 밀어서 이동하기를 권장한다 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위험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배달 현장에 내몰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매체 뉴욕타임스에서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한국의 길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라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들을 보면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빈공국에서 그렇게도 빨리 벗어날 수 있었는지 저력을 찾아볼 수 있다 집중하고 있는데요. 바퀴가 달린 냉장고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시내를 거리낌 없이 종횡무진하는데 심지어 아무에게나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각종 고층 빌딩에도 프리패스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이 모든 회사의 사원 내지는 가족인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와 방문한 회사의 목록을 살펴본 외국인들은 이들이 산업 스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주 유능한 로비스트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그녀들은 단지 야쿠르트 아주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수많은 여성들이 노동력에 합류하였습니다. 가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자녀의 교육에 조금이라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그녀들은 망설임 없이 삶의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노점상, 식당 일꾼 등 집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다녔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야쿠르트 아주머니입니다. 오늘날의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대부분 40대입니다. 그녀들은 평균 12.5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과 수수료 기반 급여에 끌려 자녀를 가진 여성들에게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헌신 아래 이 땅에서는 새로운 청년들이 자라나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그녀들은 단순히 바퀴 달린 식료품 이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잠깐의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구르트 업체와 협의하여 반지하의 가정에서 혼자 거주하는 3,000명 이상의 독거노인들에게 각종 우유와 요구르트를 배달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 방문하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그들 인생의 유일한 위로이자 낙이 되는 거죠.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그들에게 있어 가족과도 같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해외의 네티즌들은 만약 한국처럼 눈부신 성장을 바라는 개발도상국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국의 일상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주목해야 한다 말합니다. 한국이 이토록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 이곳저곳에 자연스레 녹아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